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읽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구성 파트에서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우선 노래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송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구성 파트에서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 파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서는요. 좀 다양한 게 나와요. 원소라는 것도 나오고요. 원자, 그리고 분자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원소기호. 마지막으로 화학식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5가지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페이지는 몇 페이지를 비추시냐면은 13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요, 고대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라는 과학자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라는 걸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만물의 근원은 이제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가 4가지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요. 물질은 나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분해되지도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물질로 변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물질의 기본 성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원전의 사람들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궁금해했다. 그 중에 물, 불, 흙, 공기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영국의 과학자 보일이라는 과학자는요, 얘기를 했어요. 보일이라는 과학자는요, 17세기 과학자였는데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을 원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원소는 더 이상 나뉘지 않아.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사람이 보일이고요. 18세기 프랑스 과학자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는요. 물을 전기분해를 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랑 산소로 나눴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물은 나뉘어지기 때문에 기본 성분이 아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물이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는요,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기분해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수소, 산소와 같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에 대한 정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원소는 현재까지 몇 종이 발견됐냐면은 118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원소가 발견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둘이 의견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랑 라부아지에가 탈레스의 생각을 반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소의 종류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여기에 있는 철이나 불이나 규소, 금, 헬륨,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다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기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원소를 구별하실 때 어떤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은 원소기호에서 나오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 섞여 있는 느낌이 나면은 원소가 아니에요. 물이라든지 책상, 머리카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원소가 아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밑에 있는 활동 조사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필, 실과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원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연필도 공통적으로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탄소가 들어 있어요. 하지만 구조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탄소로 되어 있는 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의 원소 기호 조금 이따가 배워보겠지만 C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물질을 이루는 원소를 조사하여 빈칸을 채워보자. 빈칸을 채우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원소인지 아닌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유리 같은 경우는요, 산소나 규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원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같은 경우도 뭐 탄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산소 같은 것들이 막 섞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원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자 봉지의 충전기체 같은 경우는요, 딱 한 가지만 들어있어요. 질소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기체만 들어있는, SiO2라고 적어준 친구도 있네요. 대단합니다. 맞아요. 이거 규소가 SI고요. 산소가 O2이기 때문에 SiO2라고 적습니다. 대단하고요. 자, 과자 봉지의 충진제는 질소 분자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같은 경우는요, 탄소나 수소 같은 게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소가 아닙니다. 물 같은 경우도 원소가 아니죠. 수소랑 산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도 뭐 탄소나 수소나 산소 같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도 다 원소가 아니고요.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요, 알루미늄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원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원소라고 하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좀 원소가 아닌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가 있습니까? 자, 물 같은 경우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골라주시면 되고요. 철은 원소죠. 그리고 흙은 원소가 아니죠. 그리고 공기도 원소가 아닙니다. 뭐 질소기체, 산소기체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헬륨은 원소이기 때문에 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되고요.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국물이 막 새요. 국물이 새면서 불에 닿으면 노란색을 띠게 되거든요. 노란색을 띠는 이유가 여기에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면 분물이 넘치면서 이렇게 노란색 불빛이 나는 것은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어떤 원소에 의해서 독특한 색깔의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한번 채워보자면요. 나트륨이 나오면요, 무조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질산나트륨도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금속 원소가 불이 붙으면 색깔이 나타나는데 노란색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요, 빨간색이 나옵니다. 빨간색. 빨간색이라고 하고요. 어떤 교과서에서는 붉은색이라고도 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되게 이쁜 색깔이 나와요. 청록색이 나옵니다. 청록색. 그리고 마지막 칼륨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17페이지. 불꽃의 색깔을 정리해보자.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꽃의 색깔이 나타난다면은 어떤 불꽃이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그 불쇼를 했을 때 그 불쇼가 이 금속 원소가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정한 원소나 그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에 불을 붙이면요, 이렇게 그림과 같이 특정한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마다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데요. 동화 교과서에서는 요 6가지만 알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빨간색은 리튬, 노란색은 나트륨, 보라색은 칼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요. 빨리 놀아볼까?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은 빨리 놀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스트론튬이 있고요. 주황색은 칼슘, 청록색은 굴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스트로베리, 청구의 주카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빨간색 스트로베리, 청구의 주카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스트론튬, 청록색은 구리, 주황색은 칼슘 이렇게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요. 이렇게 불꽃놀이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란색이죠. 노란색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보라색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보라색은 칼륨. 뭐 빨간색 같은 경우는요. 리튬이나 스트론튬. 좀 글씨가 개발세발이어도 이해해줘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칼슘. 그래서 여러분이 칼슘하고 칼륨을 되게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지훈 친구 되게 잘 말했어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리튬과 스트론튬과 같이 불꽃 받은 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그 종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리튬도 어떤 색깔이었어요? 그렇죠. 리튬도 빨간색이었고요.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분광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요거 두 개를 분광기를 이용해서요. 선 스펙트럼을 관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광기로 햇빛을 관찰하면 연소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햇빛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형광등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딱 분광기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특정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불꽃 받는 색을 분광기로 관찰하면은 특정 부분의 색이 선으로 밝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를 보고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요,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소가 다른 종류면은 요 네 가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그렇죠. 선 스펙트럼이 그 금속 원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에 몇 가지 원소가 섞여 있어도요. 각 원소의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에 어떤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선이 이렇게 나오고 뭐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질이 두 가지 정도가 섞여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리튬하고 지금 선이 일치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선 리튬이 들어있겠구나. 그리고 스트론튬은 여기에서 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스트론튬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트륨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일치하죠. 그러면 요거는 리튬하고 나트륨이 섞여 있겠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자, 모든 원소에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맞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아니죠.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금속 원소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금속 원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빨간색이다? 맞나요? 아니라는 거죠.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나 복화, 노란색은 나트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염화 리튬과 염화 스트론튬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죠. 불꽃 반응색은 똑같이 붉은색이지만 스펙트럼으로는 구별할 수가 있죠. 위에서 스펙트럼 보면은 두 가지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은 5시간 중에서 2시간 분량이 끝났고요. 다음 범위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가루를요, 계속 쪼개다 보면은 가루가 되는데, 가루를 계속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순간에 오는 거라는 겁니다. 쪼개지지
않는 입자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이거를 보고 우리는 원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원소이다. 좋은 말이었고요. 그런데 모든 원소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이를 보고 우리는 원자라고 하자. 그래서 이 원자에 대한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현대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요. 고성능 현미경을 사용하면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표면을 고성능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동글동글한 게 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를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는 구리 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리 원자라고 명칭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매우 힘들어요. 전자현미경을 써야 될 정도인데 수소 원자의 크기는요, 수소 원자 1억 개를 일렬로 놓았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를 이렇게 1억 개 넣어서 이게 1억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냐면은 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눈으로 보기 힘드니까 모형 같은 것도 사용해 준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고요. 뭐 원자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가운데에 있는 원자핵이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원자는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졌음을 밝혀졌다.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원자는 항상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사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자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릅니다. 원자는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전자는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핵 같은 경우는요, 전하량이 달라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1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플러스 1, 플러스 6으로 양의 전하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원자 안에서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는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와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6이다 그러면은 전자 한 개당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6 더하기 마이너스 6을 해야지 0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6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자인 상태에서는요. 그래야지 중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전자 한 개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전자는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을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중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플러스 6인 경우에는 전자가 6개가 있어야지 중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00이다. 그러면 전자는 10개가 있어야지 중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조건은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인 원자는 원자핵 주위에 몇 개의 전자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활동 적용하기 한번 볼게요. 7 몇 개죠? 그렇죠. 대답 잘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7일 때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개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전자가 7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전자가 7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계속 넘어갈게요. 자,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의 양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4개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이거든요. 양의 전하량이.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7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양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8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11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주기율표의 원점 번호를 알면요, 원자에게 전하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는요, 원자 번호가 잠깐만요. 제가 이게 펜이 이상해서 좀 잘 안 써졌네요. 베릴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4번이거든요.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4번인 거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요, 7번이에요.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7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럼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원소는 그 물질이 구성하는 단위입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데 그 원소에 뭐라고 합시다? 그렇죠. 원자라고 합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원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여기가 좀 좁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 원자 안에서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 정기적으로 어떤 걸 띈다? 그렇죠. 중성을 띠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5시간 중에서 3시간 분량을 끝낸 거예요. 여러분 잘 달려오고 있어요. 자, 오존기체와 산소기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화학식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오존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 원자가 3개가 있습니다. 산소기체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는 같을지라도 개수나 배율이 다르게 되면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존기체 같은 경우는 뭐 살균 효과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자외선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불을 피우게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나오는 물질이기도 하고, 호흡을 할 때도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응고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 융해라고 하는 거예요. 융해. 제가 융해라고 하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보고 우리는 기화라고 하고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 보고 우리는 액화라고 하는 거예요. 액화. 자, 그런데 이 미키마우스의 모양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이 미키마우스의 모양이 안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 변화를 하잖아요. 상태 변화 시에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독립된 입자로 이렇게 미키마우스와 같이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서 물질을 이루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보고 우리는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인 분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얼음, 물, 수증기로 가더라도 물 분자의 모양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H2O 있는데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똑같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6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 2개,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3개인 거는 오존 분자. 오존 분자는 산소 원자가 3개 있어요. 이산화탄소 분자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 그리고 암모니아 분자 같은 경우에는 질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3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수소 분자를 화학식으로도 한번 작성해 볼까요? H2. 산소 원자는요? 산소 분자는요? 산소 원자가 2개 있어요. O2. 질소 분자는요? 질소 원자가 2개 있어요. N2. 그리고 오존 분자는 산소 원자가 3개 있어요. O3. 그리고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가 있어요. CO2. 그리고 질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3개가 있어요. NH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 텐데 흰색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위에 그림으로 봤을 때 수소 분자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2개가 붙어져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산소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수소 분자는 여기에서 지금 몇 개 있어요. 밀폐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3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산소 분자는 4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소 원자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조그만한 동글배기를 하나하나 세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산소 기체는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오존은 오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오존 분자는 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O2랑 O3로 되어 있는데, 산소 원자로 똑같은 산소 원자로 되어 있을지라도 개수라든지 배열이 달라지면은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건지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는 호흡에 이용되지만 오존 기체는 호흡에 이용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분자라고 합시다. 기억해 두시고요. 물 분자 한 개에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H2O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일산화탄소의 모형을 딱 그렸을 때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랑 차이점이 뭘까요? 일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1개가 있어서 CO5로 표시되지만 이산화탄소 CO2죠. 같은 원자의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미안해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 있을지라도 개수라든지 배열이 다르면은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 여기까지 잘 쫓아왔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자, 택배 상자 오른쪽 그림을 같은 기호에 있다면 상자 안이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보면은 깨지는 물건이 들어있어. 이런 거를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서로 이해를 하기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요 산소라는 원소라든지 뭐 질소 이런 거를 외국인들이 보잖아요.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What?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what the?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도 알고 우리나라도 아는 정확한 기호를 사용하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벳을 사용한 원소 기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원소를 기호로 나타낼 건데 약속된 기호로 나타낼 건데 이거를 원소 기호라고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는요. 중세 연금술사 시대부터는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중세 연금술사 시대에 딱 보자면은 뭐 이렇게 그림을 일일이 그리면은 우리가 118가지나 되는 원소를 다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돌톤이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안에다 알파벳을 적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자라고 약속했어요. 요거는 금이에요, 금. 근데 이렇게 알파벳을 적고 이렇게 그림을 표시하는 것 또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은 뭐 AU 이런 식으로 표시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적은 걸 보고 우리는 원소기호라고 하자고 약속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의 원소기호는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원소기호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118가지의 원소기호가 나와 있고요. 세계 공통적으로 정해진 원소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이 약속한 요 기호랑 요 원리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 번씩 읽어볼까요? 좀 확대해서 읽어볼까요? 수소는 H라고 표시하고요. 헬륨은 He, 탄소는 C, 질소는 N, 산소는 O, 아연은 ZN, 아이오딘은 I, 나트륨인데 요즘은 소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소듐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눌렀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리튬은 Li, 플루오린은 F, 염소는 Cl,
구리는 Cu. 네. 예, 그래서 옛날 10원짜리 동전이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고요. 황은 S, 납은 Pb, 은은 Ag, 철은 Fe, 칼슘은 Ca. 칼륨인데 요즘은 포타슘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K입니다. K. 알루미늄은 Al, E는 P, 망가니즘은 Mn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를 아는 친구들은 주기율표를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이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죄송해요. 목이 말라서 좀 음료를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그거예요. 라틴어에서 따왔는데 라틴어에서 첫 번째 글자는요.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요. 라틴어의 맨 앞자를 따서 그대로 C라고 적는 거죠. 근데 C로 시작하는 라틴어가 되게 많을 거예요. 염소도 C로 시작하고 구리도 C로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글자를 소문자로 적어가지고 구별을 해주자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CL, 구리 같은 경우는 CU 이런 식으로 표시하자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CA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무조건 소문자를 적는다. 확인해 주시면 두 번째도 여기다 적어줄까요?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적어줘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소의 기호를 이용하여 물질을 나타내면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 같은 경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요. 산소 원자가 2개 있어요. 물 분자 같은 경우는요. 수소 원자 2개가 있고 산소 원자 1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은요. 이를 생략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H2O1이라고 적지 않고요. H2O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1은 앞으로 생략을 해주는 걸로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질소 원자 1개가 있고 수소 원자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은 생략해주면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 뒤에 숫자는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질소 분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수소 분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존 분자라 하면은 O가 산소 원자가 3개가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뭐 메테인 같은 경우는요. CH4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산소 원자가 10개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 산소 원자 앞에다 이 알파벳 높이랑 똑같은 높이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질소 원자가 20개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다 20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소 원자 같은 경우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30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오존 분자가 100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분자가 1000개가 있다. 그러면 앞에다 이렇게 1000으로 붙여주는 거고 메테인 분자가 한 3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의 개수가 몇 개 있냐 할 때는 큰 숫자로 적어주는 거고요. 뭐 원자의 개수가 몇 개 있냐 그러면은 작은 숫자로 적어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NA는 뭐예요? NA는 나트륨이죠. C는 뭐예요? C는 탄소. 산소는요? 그렇죠. O. 알루미늄은 AL인데 L은 소문자로 적어준다.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물질이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물질을 표현한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화학식이죠. 그래서 화학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 가볼게요. 그래서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은 뭘까요? 그렇죠. 원소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어떤 색깔이었어요? 나트륨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질문 들어보죠.
그렇죠. 노란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스트론튬은요. 그렇죠. 빨간색이죠. 구리는요. 그렇죠. 청록색이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를 볼 텐데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확인할 수 있고, 한 원자 안에서 전기적으로 뭘 띠고 있다? 중성을 띠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원소를 나타내는 간단한 기호 영어로 나타낼게요. 수소는 H, 헬륨은 HE입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물질을 표현한 것. 오, 네, 그렇죠. 화학식입니다. 화학식. 그래서 H2O는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물 분자이다.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것은 그렇죠. 이산화탄소죠.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가 있어요. CO2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을 때는 작은 글씨로 적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소, 원자, 분자, 원소기와 화학식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체크해보고 옳지 않은 것은 바르게 고쳐보자.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맞아요? 자,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고칠 게 없죠. 불꽃 파란색을 관찰하면 모든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아, 이거는 아니죠. 모든 원소가 아니라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억해 두셨어야 됐고요. 자, 원자는 음전하를 띠는 원자일까 양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는 틀린 말이죠.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고요. 그리고 양전하가 아니라 음전하를 띠는 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하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대요.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원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 되는 거냐면은 분자였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메테인의 분자의 화학식은 탄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4개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테인은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3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43페이지. 대단한 매듭 짓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성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이거는 조금 키울게요. 글을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그래서 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불꽃 반응색이 같은 것은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리튬하고 SR이 스트론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려면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류는 철, 구리, 금, 알루미늄, 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소 기호로 사용하는 거면은 다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뭔가 섞여 있는 느낌이 들다. 그럼 원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가장 작은 단위의 기본 입자를 말하는 건데 원자는 더 작은 단위가 있다는 거죠. 원자는 더 작은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는 원자핵이고 바깥쪽은 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서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작은 입자면은 분자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는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표현은요.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기호예요.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숫자라든지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원자의 개수를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성분이면은 원소겠구나라는 걸 이미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해서 킬포인트가 나왔죠.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물은 수소랑 산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니죠. 금은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맞는 말. 은도 하나만 있어요. 맞는 말. 철은 하나만 있죠. 맞는 말. 그런데 소금은 나트륨하고요. 염소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섞여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탄소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aCl이에요. 건호 친구 되게 잘 알고 있네요. 자, 다음 물질과 이들 물질의 불꽃 반응색에 해당하는 것을 선으로 연결해 보자.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염화 리튬. 뒤에 나오는 게 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것만 좀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것은 리튬은 빨간색. 그리고 칼륨은요. 빨리 누나 보카 보라색. 그리고 칼슘은요. 청구의 주카요. 주황색. 그리고 나트륨은 노란색.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요. 금속 원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림은 임의의 원소 A, D의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 가에 들어있는 원소를 모두 파악해보자. 자, 그러면 가를 딱 봤을 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 일치하는 거는 우선 파란색이 일치하는 건 D라 C인데 노란색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D는 아니에요. 근데 초록색이 일치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C는 맞아요. 그리고 D가 틀렸죠. 그리고 이 초록색의 위치로 쭉 내려보면 지금 일치하지 않죠. B도 아니에요. 그런데 A는 노란색의 위치를 쭉 내려보면 똑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A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원자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렇죠. 원자에게 양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다. 이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맞는 말. 원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말이 바뀌었죠. 분자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분자가 변한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더라도 미키마우스의 모양은 안 변했었잖아요.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실수.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 자, 원자에게 원자량은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아니죠.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기율표 번호 있잖아요. 주기율표 번호가 원자에게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118가지의 원소의 원자에게 전하량이 다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소의 원소 기호를 각각 써보자. 헬륨 어떻게 하면 됐어요? 헬륨 He. 리튬은요? 그렇죠. 리튬은 Li. 염소는요? 가수 Cl은 염소처럼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Cl. 마그네슘은요? 마그 Mg.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림은 이산화탄소 분자와 암모니아 분자의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 이산화탄소 분자와 암모니아 분자의 화학식을 적어보자. 이산화탄소 분자, 탄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산소 원자는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CO2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원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은 생략해 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1은 안 적고 수소 원자가 3개 있어요. 그래서 NaH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는 이온 파트 문제라 다음에 한번 풀어줄게요. 넘어가고요.
자, 그림과 같이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불꽃이 보이도록 폭죽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폭죽 재료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를 씁시다. 노란색은 나트륨. 빨간색은요. 그렇죠. 리튬하고 뭐가 있어요? 스트론튬. 보라색은 뭐였어요? 칼륨이죠. 근데 이유를 써보래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돼요? 특정한 금속 원소는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렵지 않죠? 오, 되게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요거까지 풀면 내용이 끝날 것 같아요.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염화칼륨 수용액에 담긴 비커가 각각 순서 없이 그림에 놓여 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만 풀 수 있냐면요. 염화나트륨하고 염화칼륨만 구별을 해볼 거예요. 염화나트륨하고 염화칼륨을 구별하려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된다? 여러분 답 듣고 오늘 끝낼게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된다? 그렇죠. 불꽃 반응을 일으키면 되죠. 불꽃 반응을 일으켜서 색깔을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나올 거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요 보라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힘겹게 달려왔어요.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볼까 합니다. 네. 질문 딱히 없으면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자, 그래서 오늘 1단원에서 그 원소, 원자, 분자, 원소기호, 화학식에 대해서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많이 도움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튼 고생 많았고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